진짜 효과가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나요? 장기로 생존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성들을 좀 분석해 놓은 것들을 보면 그다음에 노력을 꾸준히 하는 그런 일들만 하더라도 몸을 사실 어느 정도 좋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이제 암에 대해서 좀 보다 보니까 엄연히 말하면 사기와 말기는 또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좀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사기라고 하면 암이 원발 병소에서 생겨서 근처에 있는 다른 장기로 퍼져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유방암인데 폐에 전이가 됐다든지 뼈에 전이가 됐다든지 간에 전이가 되면 그건 사기로 보는데요. 잔존 생존 기간을 더 늘릴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어서 있는 경우는 이제 영어로 터미널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의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약간은 사회 문화적인 용어라고 좀 봐야 되고요. 대부분 의학적으로 정하는 그런 병기 결정 시스템은 다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같은 환자를 봐도 이 선생님은 뭐 이렇게 2기라고 판단하고 여기는 3기라고 판단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해프닝도 많고 뭐 환자들이 찾아와서 처음에 본 의사는 1기라고 그랬는데 저랑 진료를 보면서 3기라고 그러면 이제 환자들은 화가 나죠. 병기가 특히 올라가면 화가 납니다. 내려가면 화가 들라 안심이 되는데. 맞아요. 이 병원은 왜 의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르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사들이 판독지나 이런 걸로 단순히 판독하는 것들이 아니고 판단을 다 해서 병기를 결정을 다 의사들마다 한다는 거니까 병기도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환자들은 통일된 거를 많이 원하죠. 근데 이 기수라는 게 이제 1기, 2기, 3기 이렇게 보통 올라가잖아요. 이제 거꾸로 근데 4기, 3기, 2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나요? 병기는 치료 전에 결정하는 거라서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재발을 하면 재발된 병기를 다시 또 결정을 해요. 처음에 치료할 때는 3기였는데 재발해서는 1기로 재발할 수도 있고 4기로 재발할 수도 있고, 그런 병기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병기가 막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보통 이 말기암 환자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분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또 환자들이 그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나는 뭘 해야 될까? 그쵸.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근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보호자는 또 대비를 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의사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험한 얘기를 하기 싫거나 뭐 그쵸. 책임지기 싫거나 그래서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의사라고 해서 한 개인이 과연 이 병이 이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밖에 못 산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보통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사실은 자꾸 다른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산에 가서 막 뭐 이렇게 지낸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것들을 막 먹어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있나요? 그거는 시기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트렌드가 있습니다. 포도를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포도요법을 하는 사람도 시기도 있었고, 열대 지방에서 나는 어떤 식물이 또 막 할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건 약간 트렌드가 있었죠. 90년대만 해도 한약을 뭐 먹으면 낫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어떤 박사 부부가 해외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시름시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간암 말기를 진단을 받은 거예요. 간이 도저히 수술할 수도 없는 상태로 항암 치료도 못하고, 뭐 병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치료를 끝까지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막 어디를 알아봤더니 이제 병원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진료받고 나가다가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면 달라붙어서 뭐 3천만 원어치를 먹으면 낫는다고. 그 당시에 90년대 때 3천만 원이면은 뭐 지금 전셋값인데 10달을 먹으면 된다고 먹었는데 환자가 10달을 못 살고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 3천만 원 약값을 돌려달라고 부인이 얘기를 했더니, 그 전형적인 사기요법인데 8달밖에 안 먹어서 그렇지 10달을 먹었으면 살았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포기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사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고 사회가 굉장히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져서 다행이죠. 사실 최근에 그 강아지 구충제도 그런 식으로 퍼진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효과가 있었으면 계속 먹을 텐데 지금은 아니라는 게 이제 결판이 난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뭐 어떤 종류의 약들이 암세포를 이렇게 죽일 수도 있어요. 나는 먹어서 낫는데 옆에 있는 사람 먹어서 안 낫는다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자기 한 사람의 경험이 세상의 모든 경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면 혹시 말기암 환자들이 한 행동들 중에 좀 진짜 효과가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나요? 장기로 생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존한 사람들의 특성들을 좀 분석해 놓은 것들을 보면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는 그런 정신들만 하더라도 몸을 사실 어느 정도 좋게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은 돈이 들거나 자기 몸이 손상되거나 하는 범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 몸이 좋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 그걸 꾸준히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 않고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혹시 진료하셨던 분들 중에 이분은 좀 살기 어렵겠다 하셨는데 치료가 되신 뭐 그런 분도 계시나요? 그 확률이 막 되게 낮았는데 잘 치료되신 분들도 있죠. 종양이 뇌를 받치는 뼈를 파고 들어가서 이제 수술은 못 하고요.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도 하지 마비가 오거나 뇌 기능이 손상이 돼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환자였는데 30대 때 발병을 해서 치료받았는데 40대 때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네네. 말기암 환자들이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완치를 위한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고요. 말기암 환자들은 어떤 당면한 문제들을 그때그때 치료하는 그런 치료들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척추뼈가 주저물러 앉으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이게 더 진행이 되면 하반신 마비가 생길 것 같다. 6개월을 살던 1년을 사시던 사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는 기간 동안 하반신 마비가 와서 사느냐 안인경으로 사느냐는 그 삶의 퀄리티라는 게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치료를 해주죠. 그러면 이게 주변에 말기암 환자들이 있다면 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환자들도 다 알거든요. 사람이 되게 영적인 동물이니까 분위기 파악 이렇게 딱 해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암이구나 이렇게 다 알거든요. 너무 과대한 희망을 심어줘도 안 되지만 그 순간순간에서 어떤 밝은 면들을 좀 얘기해 주는 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주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질문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기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아주 명백한 어떤 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점점 어려워진 몸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들인데 분명한 거는 많은 장기 생존자들에 대한 직내 연구를 쭉 한 것들을 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방법을 스스로 찾으면서 노력한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제가 잘 기억하고 주변에 혹시 있을 암 환자들한테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